갈게요. 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자, 일단 우리 이자소득에서 시험에 예전에 잘 나왔던 건 뭐냐면 요 첫 번째예요. 네, 보시면 우리가 아까 이자소득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비용을 빼기 전이 총 수익 금액이고 비용을 뺀 후가 소득 금액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자 소득은 필요 경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필요 경비를 차감한 이자 소득 금액이든 우리가 필요 경비를 차감하지 않은 총 수익 금액이 같아요. 이게 전통적으로 우리 시험에서 많이 냈던 문제예요. 잠기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자 소득의 범위. 자, 동그라미 1번. 우리가 알고 있는 예금 적금의 이자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자 소득이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채권,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말 그대로 여러분 그냥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채권을 사도 이자 소득은 받을 수 있잖아요. 맞죠? 그 정도 생각해 주시면 상관 문제 없어요.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채권, 증권의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은 대략 설명만 드릴게요. 뭐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은 아니니까. 뭐냐면 내가 이제 채권 있죠, 여러분들. 내가 채권을요. 어떤 놈한테 1,000원에 샀어요. 1,000원에 샀는데 어떤 놈이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이 채권을 일단 1,000원에 사주세요. 1년 뒤에 제가 다시 1,200원에 사드릴게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돈이 이제 필요해가지고 돈이 지금 이 채권을 잃긴 싫어. 근데 갑자기 돈이 필요해가지고 채권을 담보로 해가지고 저한테 1,000원을 빌린 거예요. 빌려가지고 나중에 1년치 이자까지 200원 합쳐서 사겠다 그 뜻이거든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제 입장에서는 1년치 이자 버는 거죠. 200원. 이해되시겠어요? 나중에 1,200원을 팔면 되니까 그게 환매 조건, 다시 파는 거. 그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이 최근에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보험이 두 가지가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그 암보험하고요. 뭐 생명보험 같은 거 있죠. 걔네들을 우리가 최소한의 그 암이라든지 그 생명 그쪽을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최소한의 우리가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만 우리가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런 거 우리가 보장성 보험이라 불러요. 그럼 여러분 보장성 보험은 내는 게 클까요? 아니면 돌려받는 게 클까요? 나중에 우리가 보험은 만기가 되면 환급도 해주긴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보장성 보험은 내는 게 더 커요. 만기에 돌려받는 거 거의 없거나 조금밖에 없어요. 아시죠? 그게 보장성 보험이고요. 그 다음에 저축성 보험은 말 그대로 저축하는 보험이니까 내가 내는 것보다 만기에 돌려받거나 중도에 해지해도 많이 받는 거예요. 뭐 이름만 놓고 보면 저축성 보험이 좋은 것 같죠? 내는 돈 자체가 달라요. 여기는 몇십만 원 내야 돼, 몇십만 원.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저축성 보험이면 우리가 저축, 보험회사도 여러분들 일종의 금융회사 성격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자 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아시죠? 단 보험 유지 기간이 10년 미만이라고 돼 있잖아요. 맞죠? 반대로 얘기하면 보험을 유지하는 기간이 10년 이상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본인의 노후를 대비하고 있는 거죠. 10년 이상 우리가 저축성 보험을 유지하고 있대요. 그러면 노후 생활을 본인이 대비하는 거고 우리가 국가가 노후 생활을 다 책임질 수는 없죠. 국민연금 같은 거 본인이 좀 알아서 해야지. 그럼 10년 이상 유지하고 있다면 야, 네 노후 생활을 잘 미리 챙기고 있는 거니까 비과세 해줄게 라는 거예요. 최근에 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 직장 공제회라고 알고 계세요? 직장 공제회? 대표적인 게 우리 학원 맞은편 건물에 교직원 공제회라는 게 있어요. 그게 선생님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가끔씩 한식 뷔페 가거든요. 거기 가성비가 짱이라서 요즘 물가가 비싸서 뭐 어디지? 저번에 한번 거기 뼈해장국 먹으러 갔다가 저기 10,000원이더라. 깜짝 놀라가지고 뼈해장국 10,000원 먹고 10,000원 주고 먹었어요. 눈물이 뚜뚜뚜 떨어져. 아니 무슨 뼈해장국이 10,000원이야 이렇게 하면서 너무 올랐어 물가가. 근데 이제 한식 뷔페 가면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도 고를 수 많이 퍼담을 수 있으니까 그죠? 워낙 그래서 한식을 좋아하니까 거기 7,000원만 내면 먹을 수 있거든 또.
거기 옆에요. 건설업 공제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설하시는 분이 만든 단체예요. 그럼 왜 만들었냐? 그 업종에 있는 사람들의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챙겨주기 위해서 만든 단체예요. 그래서 네,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인데 제가 이제 교직원 공제회에 가입을 하면 그 교직원 공제에다가 매달 회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고 공제에다가 돈을 내요. 알죠? 냈다가 제가 이제 뭐 만기가 돼가지고 정년 퇴임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잘렸을 때, 알죠? 잘렸을 때 그 교직원 공제에서 돌려줘요. 당연히 이자 쳐서 줘야지. 맞죠? 내가 냈던 거는 막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 드릴게요. 근데 왜 내가 거기다 왜 내고 있어? 차라리. 그죠? 차라리 은행에 묵히고 말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직장 공제에서 내가 냈던 금액보다 초과해서 반환받는 걸 우리가 직장 공제 초과 반환금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그 직장 공제로부터의 우리가 예금한 거를 이자를 받는 성격으로 봐요. 실제로 공제의 규모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교직원 공제는 여러분들 자산 규모가 20조가 넘어요. 진짜로 20조 넘어, 20조. 거의 은행급이죠, 은행급. 그죠? 자, 근데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여기 무조건 분리과세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꼭 외워주셔야, 네, 켰구나. 외워주셔야 돼요. 녹화할 때 제일 짜증나는 게 저거. 가뜩이나 내 인생도 신경 쓰지도 못하는 저거까지 신경 쓰려니까. 자, 뭐냐면은요. 여러분 무조건 분리과세가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무조건 끝내버리는 거예요. 아시죠?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할게요. 이 직장공제 초과 반환금이 1999년도부터 가입한 사람에 한해서 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원래는 그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안 냈어요. 알죠? 왜 그러냐면 그때 99년도쯤이면 언제죠, 여러분? 혹시? 대략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IMF 시대, IMF 시대. IMF 시대니까 어떻게든 좀 세금을 걷어야 돼, 국고를. 아시죠? 그래서 미안하다. IMF 때문에 너희들한테 과세를 하지 못했지만 이제부터 너의 피를 빨겠다. 아시죠? 그럼 피를 그럼 반발이 심할 거 아니에요. 왜 저부터 해요? 뭐 98년도에 가입한 애는 나 안 내는데. 근데 99년도 넌 안 내냐? 난 낸다. 서로 간에 뭐 짜증나겠지? 맞죠? 그러니까 혜택을 주는 거예요. 뭐 어떤 혜택을 주냐면 신고는 안 하게 해줄게. 아시죠? 무조건 분리과세가 신고는 안 하게 해주는 거잖아요. 과세는 하지만 신고는 안 하게 해줄게 라는 의미에서 무조건 분리과세예요.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종합과세 엄청나게 시험에 내요. 말문제로. 아시죠? 대비.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은 뭐냐면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 빌려주는 게 주된 영업 활동이에요? 아니요, 딱 표준 주된 영업 활동 아닌가? 아니지, 여러분. 설마 제가 사채업자이겠어요? 그래서 제가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건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고 불러요. 이 대금이 대여금을 줄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여금, 주된 영업 활동으로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다 그 뜻이에요. 아시죠? 그러면 내가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게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닐 때를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고 불러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럼 조심하실 게 뭐냐? 우리가 나중에 이제 원천징수 세율을 배우실 건데, 우리가 이자 소득이나 금융 배당 소득은 원천징수 세율이 14%예요. 근데 여기는 25% 외우셔야 되겠죠? 그래서 원천징수 세율은 이론에서 실제 2, 3순위 다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천징수 세율은 나올 때마다 외우시려고 노력을 좀 해주셔야 돼요. 암기. 자, 그리고 동그라미 7번은 이미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이자고 배당 소득은 네, 우리가 신종 금융상품 과세해야 되니까 포괄주의 쓴다고 했던 것 같아요. 어저께. 아니에요. 자, 나중에 강의 한번 잘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가장 많이 냈던 게 요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예요. 수입 시기. 이 수입 시기가 뭐라고 생각하시면 좋냐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 또는 우리가 회계에서 수익의 인식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죠? 즉 어느 연도에 세금으로 볼 거냐 그 뜻입니다.
알죠? 자, 이거를 그냥 외우시는 건 머리가 아파요. 알죠? 그래서 틀 잡고 외울게요. 자, 보시면. 자,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실 때 은행한테 이자 언제 받기로 약정해요? 해요? 진짜 해요? 갑자기 통장에 찍혀 있지 않나요? 맞죠? 갑자기라는 거 약정 안 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안 돼. 그래서 은행한테 받는 건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거죠. 그래서 금융기관한테 받는 건 우리가 수령일로 가요. 실제 받아야 알아요. 아시죠? 근데 대신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일 없겠지만 여러분들이 회사채를 사셨대, 회사채. 그럼 회사채는 기업이 발행하는 거니까 금융기관이 아니죠. 그럼 회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이자를 언제 주기로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걔네들도 양아치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기업들은 금융회사가 아니니까 금융회사가 아닌 자한테 우리가 이자를 받으면 그건 약정일로 가요. 이렇게 틀 잡으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 자 채권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요게 우리 사채 같은 거 얘기하는 거가 되겠죠. 아셨죠? 사채.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사채는 여기 약정일이 약정. 아시죠? 무기명 채권은 받아봐야 아는 거죠. 이거는 이론상에나 존재하는 회사예요. 아시죠? 내가 사채를 발행한 회사를 모른대. 현실적으로 사겠어요, 여러분들? 맞죠? 안 사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이론상에 존재하는 회사예요. 거의 유령 회사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령 회사. 자, 그다음에 보이시죠? 예금 적금의 이자는 은행한테, 금융기관한테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령일로 가는 거예요.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비영업 대금의 이게 아까 내가 이자를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게 주된 영업 활동 아니라면서요. 그럼 금융업이 아닌 거죠. 그죠? 그럼 금융업이 아닌 자가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는 약정 일로 가는 거예요. 금융업이 아니니까 이렇게 들 잡으시면 돼요. 오케이? 응. 자, 그럼 관련된 문제 좀 풀까요? 몇 개? 맨날 이렇게 저 혼자 떠들면 재미가 하나도 없으니까. 자, 교재는 어디를 피시냐면은요. 여기 있군요. 693. 693. 693페이지. 몇 번이냐면 15번이에요. 693페이지에 15번 볼게요. 자, 다음 중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 아닌 것은, 즉 이자소득 아닌 것 찾으란 얘기죠. 자, 동그라미 1번. 직장공제 외 초과반환금 이자소득이에요. 맞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비영업 대금의 이익. 맞아요? 이자소득.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연금저축. 연금저축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연금 가입하시는 거 있죠? 국민연금 말고. 그걸 연금저축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자, 연금저축의 연금계좌에서 연금에 수령한, 때려. 연금에 수령하는 일시금 있죠? 이거 나중에 배우실 건데, 우리가 연금으로 수령하는 건 어떻게 수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는 건 연금으로 수령한다라는 건 꼬박꼬박 찾는 거죠. 그걸 연금 수령이라고 해요, 연금 수령. 그럼 연금 외수령은 원샷으로 수령하는 거 우리가 연금 외수령이라고 불러요. 이건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기타 소득으로 가요. 연금 소득으로 안 봐요. 일시적으로 원샷으로 받잖아요. 그러면 일시적인 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기타 소득으로 갑니다. 이때는 3번이 답입니다. 뒤에 가서 배우시면 다 알아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10년 미만이라고 돼 있죠. 아까 10년 미만의 저축성 보험 차익은 우리가 이자 소득이라면서요.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고요. 어이. 네, 그냥 막 다 때려 부셔버리시는데요, 그냥. 네, 그 절에서 배관도 자르신 거. 그죠? 그때 우리 고생한 저 절에서 배관도 잘랐잖아. 퉁 해가지고. 그죠?
저도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어요. 장난치는 줄 알고 원장님이. 자, 보시면. 자, 이제 배당소득 할게요. 배당소득은 그렇게 출제 가능성이 높진 않아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일단 배당소득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배당은 요거죠. 우리가 법인으로부터 배당받는 거.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라고 돼 있냐면, 배당소득은요, 이익을 분배받는 성격이에요. 맞죠? 우리가 그 회사의 이익을 분배받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배당은. 그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의제 배당. 일단 여러분들 여기 A, B는 모르셔도 되고요. 우리가 의제라는 말 들어가면 개로 봐요, 안 봐요, 법에서? 간주 임대료. 임대료로 봐요, 안 봐요? 안 본다고 갑자기? 보잖아요. 간주 임대료 보잖아요, 세법에서. 맞죠? 그럼 어떻게 외워? 배당으로 의제한다. 이게 뭐예요? 배당으로 보겠다 하니까 의제 배당 나오면 배당 소득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지. 이거 안 나와요, 시험에.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인정배당. 여기는 가끔씩 말 문제로 내기 때문에 해요. 나중에 뒤에서 또 나오거든, 인정 머시기. 자, 해보면 일단은 우리가 인정배당 이렇게 나오면 배당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니까 배당소득이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시험에서 말로요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법인세법에 따라서 배당으로 소득 처분된 금액 이렇게 줄 때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가로 안에 있는 문구로 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왜냐하면 법인세를 안 배웠거든요, 우리가. 그죠? 어이구야. 이런 날 쉬었으면 좋겠다, 진짜. 이런 날 쉬었으면 좋겠다. 쉬었으면 좋겠다. 자, 보시면 이런 거예요. 자, 들어보시면. 자, 일단 대략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희 회사의 대주주, 저희 회사의 대주주예요. 저는 경리과 직원. 알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마세라티라고 해가지고 40억짜리 차를 여러분들이 사신 거예요. 돈 많아가지고. 알죠? 그래서 하고 끌고 온 거예요.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폰을 받았지. 대주주 여러분들이 저한테 한 거예요. 과장, 경리과 과장 여기 있어? 네, 가겠습니다. 경리과 일단 와봐. 그래서 그래서 마세라티를 딱 끌고, 야, 차 어때? 진짜 이쁩니다. 우리 그 과장, 우리 그 대주주님 얼굴처럼 반짝반짝 빛납니다. 이렇게. 그쵸? 그랬더니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 격리, 여러분들 대주주가요. 여러분들이, 야, 이번에 이거 마세라티 신형 엔진이 나왔으니까 엔진 오일 좀 하나 좀 갈아봐. 근데 돈을 안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회사 돈을 갈라는 얘기죠. 그죠? 회사 돈 갈아봐. 그래서 제가 이제 면전에 여러분 대주주예요. 제가 면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가오는 정직입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꿈에서. 꿈에서. 그죠? 입 밖에 냈다가 어떻게 돼요? 엔진 오일이 갈리는 게 아니라 내가 갈려요. 그죠? 그래서 열심히, 그거 갈아야지 해가지고 회사 돈으로 갑니다.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장부에다가 뭐 수선비 이렇게 처리하겠죠? 이해되세요? 근데 이게 업무와 관련성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는 세법에서 법인의 비용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되세요. 부당하게 나갔으니까, 부당하게. 근데 반대로 부당한 이득은 여러분들 대주주가 취했죠. 그러면 대주주한테 소득세를 때리고 싶어버린 거예요. 이익을 부당하게 취했으니까. 됐죠? 그러면 우리가 대주주가 얻을 수 있는 정상적인 소득은 뭐예요? 배당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배당으로 과세를 때려버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법인세에서 배당이라고 처분이라는 걸 내리면 그 부당한 이득을 취한 주주들 있죠? 주로 대주주가 특수관계자니까 대주주한테 배당소득세로 때려주세요라고 우리가 처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배당을 받은 것처럼 보겠다라는 거예요. 부당한 이득을 취한 대주주가 얻을 수 있는 소득은 배당소득이니까 마치 부당한 이득을 배당을 회사로부터 받아간 것으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앞으로 시험에서 법인세법에 따라서 A로 처분됐다라고 하면 그
인정 A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또 두 동네 또 있어요. 이게 대표이사일 때는 또 근로소득세 때려야 되니까 아셨죠? 좀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뭐냐면은요. 자, 여러분하고 저하고 사업을 같이 해요. 공동사업자. 근데 여러분들은 돈만 되신 분이고 저는 실제 사업도 같이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공동사업은 하는데 돈만 되고 일은 안 하는 사람 있죠. 이걸 출자 공동사업자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당초에 여러분이랑 저랑 사업을 할 때 몇 %씩 나눠 갖기로 합의를 했겠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6, 제가 4 이렇게 나눠 가지기로 했대요. 그러면 공동사업장에서 만약에 1년 동안 10억 벌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6억 가져가시는 거고 저 4억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사업소득이에요. 왜 일을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띵까띵까 놀고 그냥 이익만 분배받은 거죠. 맞죠? 그럼 이익을 분배받는 거니까 배당소득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자, 근데 조심하실 게 뭐냐면 요 출자 공동사업자 배당소득도 원천징수세율이 25%라는 거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자,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인데 이거 펀드 얘기하는 거 집합투자기구. 펀드가 여러분들이 맡긴 걸 운용하죠. 근데 펀드가 주식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다 투자해요. 아시죠? 그럼 그거에 따른 이익을 내가 분배받는 거죠. 내가 의뢰한 사람이. 이해되세요? 근데 시험에는 펀드라고 안 줄 거예요. 세법이 짜증나는 게 암기사항인 게 다 세법 문구네요. 알죠? 그래서 집합 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이 배당소득이다 기억하시고 넘어갈게요. 배당소득은 그렇게 출제 가능성이 높진 않아요.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해야지. 죄송합니다. 자, 배당소득의 수입 시기. 그럼 언제냐?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배당소득을 언제 받냐면 실제로 받는 날이 아니라 내가 배당을 받을 권리는 언제 확정이 되냐면 주총일 날 확정이 되죠. 그래서 주총일이라고 얼마나 또 좋아. 근데 시험에는 주총일이라고 안 주고 잉여금 처분 결의일 이렇게 줄 거예요. 그럼 잉여금 처분이 뭐예요? 이익잉여금 처분을 결의한 날 주총일. 아시죠? 됐고. 그다음에 무기명 배당은 수령일 뭐 크게 뭐 신경 쓰지 마세요. 그다음에 인정 배당은 결산 확정일입니다. 여러분 결산 확정일은 주총일하고 비슷합니다. 결산을 확정 짓는 날. 결산일이 아니라 아시죠? 뭐 이거 잘 나오는 편은 아니니까 무시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금요일 날 실기를 좀 많이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양해 좀 해줘요. 알죠? 왜냐면 우리가 실기하기 위한 이론부터 하잖아요, 여러분들.